일곱 번째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주택들이 이제 오래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재건축이라는 거는 너무 오래됐고 이랬을 때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안전진단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 안전진단이 통과돼서 이거는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될 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야지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전진단을 이제 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안전진단을 좀 빡세게 해서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끔 만들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가 조합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어떠냐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라면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 사시는 분들은 거의 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게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이 입주권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 신청이 허용이 됐었어요.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야 분양 신청을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입주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상당히 뼈가 아프죠. 재건축 사업이 승인이 날 정도라면 분명히 오래된 집들이 많을 텐데 그런 집에 2년 동안 거주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투기를 잡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권을 매매할 때 어떤 피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적용이 되냐, 여기 앞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주 요건이 없겠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2년 이상 거주가 요건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주 기간은 연속해서 2년 동안 거주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1년 살고 다른 데 있다가 또 1년 살고 해서 합산해서 2년만 채우면 그 분양 신청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는 거주 요건 2년이 해당이 안 되겠죠. 자, 아홉 번째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LTV가 20에서 50%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가 LTV 규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매매업자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이제 개선이 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금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든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전부 다 포함입니다. 매매업을 하는 분이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그리고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모두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 주택 구입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를 금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규제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먼저 보면 현재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종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주택을 또 한 채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 두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법인 따로 개인 따로 이렇게 납세자별로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냐면 납세자별로 종부세 부과하는 건 그대로 가는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 세율 중 최고 세율로 매기겠다. 3%에서 4% 이렇게 그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역과는 무관하고요. 그러니까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면 전국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고 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 세율 3% 4%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납세자별로 종부세 공제 금액이 6억 원. 종부세라는 게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인데 그 6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그 공제 금액을 법인의 경우에는 그 6억 원을 폐지를 하겠다. 법인이 만약에 3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럼 그냥 6억 원 공제하는 거 없이 3억에 대해서 무조건 종부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대책이 나왔냐면은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주택 3개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공시가격의 합이 6억짜리 세 채니까 18억이죠. 개인이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6억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18억에서 6억이 공제되면 12억에 대한 종부세가 가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12억에 대한 세금을 내기가 싫으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두 개의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B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C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또 주택을 한 채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제가 어떻게 되냐? A라는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면 그리고 단독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금액이 6억 원이 아닌 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9억 원 공제를 받으니까 A라는 개인은 종부세가 부과가 되지가 않겠죠. B라는 법인도 6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예요. 6억짜리 집이면 종부세가 없고 C라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6억 원이 공제됩니다. 총 공제되는 금액이 21억 원으로 이럴 때는 종부세가 부과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제 금액을 잘 활용을 한 거죠. 절세를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번 6.17 대책으로 어떻게 바꿨냐면 개인과 두 개의 법인 똑같이 이렇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납세자별로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A 소유 주택은 9억 원 공제를 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습니다. 근데 B와 C 법인 소유 주택은 각 6억에 대한 종부세가 가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6억 공제 금액이 없어졌거든요. B라는 법인은 6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고 C라는 법인도 6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주택, 그 8년 장기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이 조건, 가액 요건만 맞으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 절세를 많이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6월 18일 이후 대책이 나온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위에 두 가지 내용은 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거는 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인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임대주택을 한 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6월 18일 이후에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했다. 그럴 때는 이거는 종부세 올해부터 바로 합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양도세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현행은 법인이 주택을 양도를 할 때 법인세가 10%에서 25%로 이렇게 부과가 됐었습니다. 거기다가 양도소득에 대한 10%도 추가로 적용을 했었어요. 8년 장기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는 양도시에 이 추가 10%를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외를 시켜줬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됐냐? 법인 주택 양도시 법인세는 그대로 가지만 이 추가로 적용하는 10%가 20%로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6월 18일 이후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을 그대로 20%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6.17 대책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큰 테두리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좀 지정을 했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의 강남과 송파 잠실 쪽의 일부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과열 현상이 있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앞으로 규제 지역 내 조정 대상 지역이든 투기 과열 지구든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해야 되고,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뿐만이 아니고 증빙자료까지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그때는 전입과 처분 요건을 12.16 대책에서 나온 것보다 한 차례 더 강화를 시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래 금액과 상관없고요. 그리고 6개월 내에 전입과 처분 요건이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세자금 대출 그 보증 제한하는 대상을 더 확대를 하겠다. 투기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 지역 내에 3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을 했을 때 이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할 때는 2년 거주 요건이 생겼다. 근데 이것도 수도권 투기 가열 지구 내에 있는 재건축 사업일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수도권일 때는 2년 거주 요건을 꼭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일곱 번째가 주택 매매업 그리고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하겠다.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전체
다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규제 지역과 상관없고 전체 지역, 모든 지역이 다 속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법인에 대한 규제는 종부세하고 양도세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3% 4%를 적용을 하겠다. 이 내용하고 그 6억 원 공제해주던 걸 법인은 폐지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8년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원래 그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줬었는데 6월 18일 이후에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법인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법인세 말고 별도로 10% 추가 세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20%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대책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본인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어떤 부동산의 처분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